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회사의 급과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회사의 급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어로는 이 컨셉을 fair comparison이라고 합니다. 공정하게 비교하는 거. 뭔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공정하게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취업할 때도 공정하게 비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지금 요 댓글은 모 미국 대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어떤 영상이 있었어요. 그 어떤 영상에 어떤 분이 단 댓글인데, 일단 그 영상의 내용은 미국의 대기업의 복지시설이 좋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거에 지금 한국말로 어떤 분이 어떤 모 영상에 단 댓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미국에서 30년 일했는데 회사들 찾아가서 회의하는 일이라 많은 회사들을 가봤지만 회사 내 휴식 공간에서 휴식 취하는 직원을 본 적이 없음. 그 공간에서 점심을 먹거나 회의를 하는 경우를 빼곤 그냥 우리 이렇게 복지에 신경 쓴다라고 보여주기 위함이지 눈치 보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 라고 이렇게 지금 어떤 분이 모 영상에 댓글을 다셨는데, 저는 이 댓글을 읽고 솔직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미국에서 계속 최정상의 대기업만 다녔거든요. 근데 이분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다녔던 미국 대기업들은 회사 내에 휴식 공간이 있고 휴식을 취하는 직원을 저는 본 적이 많아요. 미국 대기업에 주로 있는 휴식 공간은 잔디밭, 산책로, 그리고 회사 사내 헬스장, 그런 것도 있고, 회사 사내에 당구장도 있고, 회사 사내에 오락실도 있어요. 이 오락실은 뭐냐면 이 PC방처럼 이 최신 컴퓨터랑 뭐 레이싱 게임 할 수 있는 뭐 핸들 있잖아요. 포스 피드백 핸들이라고 하죠. 그 막 레이싱 할 때 자갈밭 달리면 막 핸들이 떨리는 그런 거. 그리고 뭐 게임 머신, 뭐 예를 들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거, 그런 게 놔져 있고 그런 걸 플레이하는 직원을 저는 본 적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말을 한번 보죠. 자, 그 공간에서 점심을 먹거나 회의를 하는 경우를 빼곤 그냥 우리 이렇게 복지에 신경 쓴다라고 보여주기 위함이지 눈치 보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미국 기업들은 특징이 상사들 눈치를 안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최종 결과만 가지고 승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랬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맡았던 제품이 작년에 100만 대가 팔렸는데 예를 들면 올해 200만 대가 팔렸어요. 그러면 성과가 2배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상사 눈치를 굳이 안 봅니다. 본인 일만 잘하면.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 말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단 거 봐봐요. 그 정도가 님 클래스예요. 30년 동안 B급 회사에서 일한 겁니다 라고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죠.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얘기해 볼게요. 그 영상에서는 미국의 최정상의 대기업의 복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댓글에 나오신 분은 그런 회사를 안 다녀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자신의 환경을 비교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미국의 최정상의 대기업을 다녀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미국의 대기업의 복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진짜 그래,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비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댓글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모 분이 미국의 그 대기업의 휴가 제도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어떤
댓글이었는데, 자 보시면 한 중간쯤에 보면은 미국의 휴가 문화가 본인이 이제 와닿는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느 대기업은, 자 지금 미국 대기업 말씀하신 거예요. 100% 재택근무에 1년에 2달 정도 해외에 살면서 근무가 가능하고 휴가도 무제한 쓸 수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죠. 이분이 말한 거는 미국의 대기업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제가 다녔던 회사들 중에 요런 휴가 문화가 있는 곳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한 말 한번 보시죠. 한국 중소기업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고 공휴일 말고는 쉴 수 없는 환경을 생각하면 너무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분이 공정한 비교를 지금 못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기업과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을 비교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기업과 한국의 대기업을 비교해야 되죠. 그리고 중소기업을 비교하려면 미국의 중소기업과 한국의 중소기업을 비교하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정한 비교를 잘 못하냐면, 인터넷 영상이나 뭐 아니면 블로그나 아니면 뭐 한국의 뉴스나 뭐 이런 데서 주로 다루는 미국의 기업은 미국의 최정상의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인구로 봤을 때 미국 사람들도 전체 인구의 상위 1%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대기업들,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런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회사들, 이런 데는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 내국인들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수많은 지원자가 있겠죠. 이 지원자들이 그 자리를 꿰차려면은 정말 상위 1%의 엘리트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워낙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소위 말하는 멋져 보이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뉴스나 뭐 한국의 개인 방송이나 한국의 블로그에서 많이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나고 자란 사람들도 상위 1%의 정말 뛰어난 엘리트만 들어갈 수 있는 회사예요. 자, 그런데 시청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중입니다. 시청자들은 대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미국의 최정상의 대기업을 저렇게 좋은 데구나 라고 하지만 그거를 자기 삶과 싱크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삶이 뭐 한국에서 중소기업이든 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미국의 중소기업이든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그 정도 레벨에 갈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 저기는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위에 소수의 엘리트들만 가는 곳이구나, 나의 세계랑 달라라는 걸 인지하시고 공정한 비교를 할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과 미국의 대기업을 비교하신 걸로 봐서 지금 면접 보고 있는 곳들이 한국의 중소기업인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한국의 대기업들과 면접 보고 있거나 한국의 대기업을 붙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미국 대기업과 이제 한국의 뭐 대기업 뭐 S사, H사와 비교했겠죠. 그러니까 이분도 공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갈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방송에서 말하는 그거를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앞쪽에 요분도 지금 회사 내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직원을 본 적이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본인이 미국에서 30년을 일했다고 하시는데 그곳이 어느 레벨의 회사인지, 그리고 본인이 다녔던 회사의 레벨과 방송에서 말하는 회사의 레벨과의 그 차이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공정한 그런 비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가 좀 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자, 저는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쳤어요. 석사 박사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 미국 대기업이 잘 안 돼가지고 박사를 마치고 한국에 잠시 귀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기업 생활을 좀 하다가 미국 대기업이 붙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야.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그렇게 나왔는데,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최정상의 대기업들을 쭉 다녔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최정상의 대기업도 다녀봤고 한국에서도 최정상은 다녀봤어요. 한국에서 거기보다 더 연봉 많이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한국 최고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다녔습니다. 거기도 다녀보고 미국의 최정상의 대기업 다녀봤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마쳤고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말하는, 제가 경험한 미국 사회라는 게 시청자들이 보는 그 미국 사회랑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 토목과 출신 분이, 한국에서 토목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 미국의 토목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한국에서 토목과 4학년 졸업반인데 이제 미국으로 토목과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토목 쪽으로 취업하려는 분이 저한테 질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같이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던 그 친했던 형님이 그 미국에서 토목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본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시청자분께서 제가 말한 내용에 엄청 반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도 미국에서 토목 쪽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입니다. 현업 엔지니어로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한 그 토목 회사들이, 미국 토목 회사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한 영상에서 묘사한 미국의 토목 회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영상에서 너무 좋게 묘사하는데 현실은 미국의 토목 쪽 굉장히 안 좋다, 그렇게 하시면서 제 영상에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제가 본 거랑 그 사람이 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토목 쪽으로 박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님도 그런 사회에 계신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건 맞는데 미국에서 전문대를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전문대를 나오고 미국의 토목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이 차이를 알겠죠? 그분은 미국에서 전문대를 마치고 2년 정도의 교육을 받고 토목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일이 아주 스킬이 있는 하이 레벨의 스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요. 아시겠죠?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주변에 박사 친구들이 토목과를 나오고 가는 거를 본 그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영상에서 분명히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석사와 박사, 그런 대학원을 마친 사람들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인지하셔야 돼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고 자신의 삶과 무작정 싱크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학력,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할 것인지 그 타겟을 생각하시고 본인이 갈 만한 회사, 그 레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영상이랑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이거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시청자분 중에 이게 안 되고 계속 무조건 자기 상황이랑 싱크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공정한 비교를 하지 않는 태도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실질적으로 좋은 잡을 잡을 때 실패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공부할 레벨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 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즉 본인의 실력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보를 컬렉션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인터넷의 영상이나 뭐 뉴스나 블로그에서 말하는 그 회사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회사인가, 그리고 그 말하고 있는 화자의 백그라운드는 어느 정도 레벨인가, 그거를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